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한 코로나19 건 1년이 되었습니다. 경자년 쥐띠해 코로나와 같이 보낸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나가네요. 2021년 신축년 소띠해 여러분들 소망하는 모든 꿈들이 꼭 이루어지는 원년이 되길 기원드리면서 하미주 헤어 2021년 첫 번째 영상 교육 올려볼까 합니다. 요즘 조금 지겨워진 단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로봇, 3D 프린팅, 자율주행,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것들만을 떠올리는데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미용계의 4차 산업혁명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못 이루면 여러분들이 이루어야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사명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40년 전 미용기술, 30년 전 기술, 20년 전 기술, 10년 전,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는데도 이 IT를 활용한 그런 전략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 가지고 많이 저조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분명히 현실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요.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 하나로 쇼핑도 합니다. 그죠? 은행 업무도 봅니다.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 전반의 일을 스마트폰 하나가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영상 찍는 것도 스마트폰 앞에 놔둬놓고 지금 영상 찍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포노 사펜서, 포노 이게 뭡니까?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일상으로 쓰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상업적으로 영업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캐시마크를 찍을 수밖에 없다. 올해는 정말 스마트폰 하나로 여러분들 정말 날개를 달았으면 한다.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새로운 인류가 도래했다. 이 이야기는 수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포노사피엔스 탄생이라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고, 새로운 인류, 포노사피엔스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생태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통해 새로운 문화, 문명을 받아들이고 미래를 준비를 해야 하나, 질문을 여러분한테 던졌습니다. 또 내가 내한테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용인들이 꼭 활용하기 좋은 앱을 개발해야 되겠다, 플랫폼을 개발해야 되겠다. 아저씨한테 숙제입니다. 이것만 잘 된다면 여러분들도 쉽게 돈 벌 수 있을 것이고 저도 쉽게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그냥 생각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많은 책을 보면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고 무궁무진 작년 한 해 노력했는데요. 아직 성과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기대도 됩니다. 2021년도 하미주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하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또 ERP가 나오면서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미용인들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방 사이클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20대, 30대, 40대 이거 고객 분류하는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객단가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남자와 여자의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데이터 엄청 많이 가지고 있죠. 이걸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또 의문을 가지죠. 데이터와 지금까지 저는 한 30여 년, 40년 가까이 있는 사회생활, 미용생활을 한 30만 5년 했습니다만 상식과 데이터의 싸움에서는 데이터가 이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모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비유해가지고 설명 조금만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이야 이분들 정말 세계적인 가수로 성장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10년, 20년 됐습니까? 아닙니다. 2013년도 데뷔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 뷰 달성하는데 4년 정도 걸렸다. 4년 만에 세계 1등이 되었다. 빌보드 차트 1위를 2번씩이나 작년에 했죠. 2020년 빅히터 시가총액 2020년도 작년에 시가총액이 얼마냐? 놀라지 마세요. 5조 6천억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돈방석에 앉은 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방석에 앉았을까요? 데이터를 잘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팬덤을 잘 관리했다는 거죠. 팬덤은 어떻게 모았을 것인가? 소통이었습니다. 소통. 자, 여러분들은 고객님하고 소통을 정말 잘하고 있을까요? 데이터를 뭔가 활용하고 있습니까? 고객님 생일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기념일자가 있을 겁니다. 최초 내방했던 날짜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날짜 알고 있고, 최근에 펌을 했는지, 염색을 했는지, 커트를 했는지, 드라이를 했는지, 친구를 따라왔는지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소통은 NO였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 같이 돈을 많이 못 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데이터 활용을 하지 않고 살아왔던 상식, 문화, 습관 가지고 지금까지 고객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탓하고 정치 탓하고 옆에 미용실 덤핑하는 거 탓만 하고 있는데 평생 탓만 하다가 죽을 것입니까? 아니면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부자로 살다가 죽을 것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선택이겠죠. 작년에 우버 이야기도 여러분한테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우버. 우리나라는 우버 택시. 미국의 우버 시작한 지도 지금 거의 10년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우버 앱이 중국에 상륙한 것이 2012년보다 8년 전, 9년 전이네요. 우버를 실시한 중국 공산당 정책, 국민과 협의 사항이 아니다. 당의 지령이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 택시를 탈 때는 스마트폰으로 탄다. 15억 중국인들이 스마트폰 우버 앱이 없으면 택시를 못 탄다. 결제를 현금을 주지 않고 앱으로 이제 결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당에서 강제적으로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지금 어땠습니까? 10년도 되지 않았는데요. 중국은 현금거래가 거의 없다라고 했습니다. 중국에 현금거래가 없습니다.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에 무화폐 시대에 도래했다. 앱, 폰 결제,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키운 결과 화폐가 이제 없다. 거지가 구글 하는데 동량을 얻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QR코드. 자, 핸드폰에 딱 찍어주면은 QR코드로 돈을 달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이거는 언론에도 계속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5년 전에 10년 전에 상술 마인드로 지금 또 미용실 경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고, 다른 업종에서 우리를 보면 참 한심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존, 작년에 돈을 제일 많이 버는 회사 아마존이죠. 우리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음성 비서 알렉사가 일러준다. 무이나 아마존 고 처방전 찍어서 보내면 아마존에서 약을 집으로 포장 따해가지고 보내준다. 옷을 고를 때 큐레이션 인공지능 AI가 이것이 고객님 얼굴에는 가능합니다. 살결이 흰 옷에서는 보색 대비로 어떤 색깔이 잘 어울립니다. 덩치가 크면은 날씬하게 보이는 옷은 이런 옷입니다. 키가 크고 아주 호리호리하니까 어떤 옷이 잘 어울린다. 전부 다 알렉사가 인공지능 AI가 어드바이스 다 해주고, 거기서 자기가 엔터키 딱 누르면은 결제가 되고 옷이 집으로 오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시대가 변했고 이걸 잘 하려고 하면 엄청 많은 것을 우리 부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이 자꾸만 또 다른 업종의 이야기로만 치부하는 것 같아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활용하자. 우리가 잘 이용하자. 그러면 우리도 좋은 업종, 부자가 되는 업종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마존 한번 보세요. 이베이를 이긴 비결 뭐였습니까? 아마존 앞에 이베이가 엄청 세계적으로 막 붐이 일어났습니다. 이베이는 중국에도 철수를 하고 몇 개 일본에도 철수를 하고 그렇게 했던데요. 아마존은 계속해서 뻗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긴 비결은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한테 5배 이상 온 고객은 여러분들 팬덤이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본말로 덕구이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단골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존 팬덤 관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존 팬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로봇, TV, 무료 운송 30% 임금비를 전략해가지고 이익금이 많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사람 개입이 없이 프라임 고객, 우리가 하미지에서 제일 먼저 썼습니다. 프라임 고객이란 표현은 안 썼지만 연간 회원, VVIP 고객, 이런 식으로 프라임 고객을 아마존에서도 했더라고요.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줄 알았더니 아마존에서는 저보다 먼저 시작했어요. 아마존보다 먼저 시작한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연간 회원을 모집을 먼저 했습니다. 그게 프라임 고객이었습니다. 아마존에는 프라임 고객이 몇 명을 모집했는가? 1억 1천만 명 프라임 고객한테 얼마를 돈을 받았느냐니까 $100.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가 될까요? 1억 1천만 명 곱하기 $100.
지금 1,100원 정도 하죠. 10한 2조 3조 원 선불 받으러 나온 겁니다. 이 회사는 돈이 많은 회사네. 그게 이제 언론에 나니까 어때요? 그 회사에 투자할 사람이 너무 많이 생긴 겁니다.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프라임 고객 해가지고 이거 언론에 공개함으로 해가지고 많은 세계적인 부자들이 아마존에 막 투자를 엄청 많이 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신용도가 올라가고 그 프라임 고객에게는 정보를 다른 일반 고객보다는 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해준다든가 새로운 뭐 신제품이 나왔으면 먼저 알려준다든가 그리고 할인 품목이 뭐만 정해지면은 그 고객한테 꼭꼭 맞는 데이터에 딱 나와 있는 김연기가 만약에 프라임 고객이다 그러면 김연기한테 맞는 김연기의 취미가 뭐지? 등산이다. 그럼 등산법이 새로 나왔다. 김연기가 수영이 취미다. 그러면은 수영 관련돼가 있는 김연기가 스키가 취미다. 스키철이 되기 전에 프라임 고객한테는 스키복에 대해서 이 사람 취미에 대한 거 영상 찍는 게 취미다 그러면 영상 관련돼가 있는 책 보는 것이 취미다 그러면 신간책 나오는 거 전부 다 먼저 프라임 고객한테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씩 주고도 프라임 고객은 자기한테는 너무 이익이라는 것을 계속 인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 고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쉬워요. 이거 하기가. 우리 미용인들은 아마존에서 파는 물건이 1억 종류가 넘습니다. 여러분들은 커터폼, 염색 드라이, 왁스, 젤, 샴푸,린스 해가 한 3, 40가지, 50가지 정도만 고객님한테 정보를 제공한다면 내방 사이클이라든가 집에서 손질 방법이라든가 샴푸 사용법이라든가 왁스 사용법, 드라이 사용법이라든가 집에서 간단하게 손질 방법 이런 것만 좀 정보를 줘도 고객님 여러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저만 알고 있을까요? 디자이너들이 다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네, 알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면 지금 이 방송 보면서도 나 그거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뭐가 중요합니까?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성과를 만들어내라. 매출액을 올리라. 부가치를 올려라. 내 수입을 극대화시켜라. 그게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으면 뭐예요? 내 힘든데. 알고 있으면 뭐예요? 내 텅텅 비가 있는데 미용실이 손님이 내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업체들 이 자리에서 참 많이 여러분께 소개를 했습니다. 근래 보니까 또다시 세계적인 이슈가 된 것이 여러분한테 줌 피자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줌 로봇 피자, 로봇으로 만든 피자. 피자는 누가 먹습니까? 피자는 성인들도 좋아합니다만 피자는 거의 애들이 어린이들이 많이 먹죠. 청소년들이. 청소년한테 광고를 하는데 어떤 셰프가 만드는 피자 이게 청소년한테 먹힐까요? 로봇이 만든 피자, 배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피자, 따끈따끈한 피자, 트럭으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피자가 만들어지고 집에 도착 전 4분에 스위치가 올라가고 4분 내로 따끈따끈한 피자를 집 앞에 와가지고 갖다 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피자집에 가서 먹는 거나 우리 집에서 먹는 거나 피자 맛은 다 식은 거 피자를 먹으려고 하면 정말 보육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줌피자는 집에서 바로 만드는 1분 전에 만드는 따끈따끈한 하루에서 나온 거 바로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리고 구전 마케팅 하기가 얼마나 또 좋겠습니까? 이게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 이게 통하는 겁니다. 이런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지만 응용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제가 오래전부터 구상했던 것이 이겁니다. 방문 미용. 나도 버스를 해가지고 버스 안에다가 미용실을 개조해가지고 지금 언택트 시대 코로나 때문에 집 밖을 못 나오고 머리는 해야 되는데 자 위생 처리가 된 디자이너가 방문해가지고 머리를 해준다면 이런 생각 누누이 했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좀 발빠른 사람 먼저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이 원한다면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도 버릴 수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줌피자죠. 줌피자 자기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 버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따라줬던 어느 날 보니까 박수갈채 무기영화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돈도 막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영상을 찍고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고 미용실 출근을 왜 했습니까? 머니였지 않습니까? 돈 벌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에서 뭐니 해도 머니 없이는 재미없잖아요. 또 세계에서 잘 나가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브랜드 뭡니까? 스타벅스 앉아있으면 폰 난다면서요. 얼마나 뛰어난 전략입니까? 이 전략이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소비자를 움직이는 스토리 마케팅. 미용실에서도 어마무시하게 스토리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하미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미즈는 1983년도 장선동 1가 30번지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한자리에서 38년 동안 지금 한자리 거에 있습니다. 그 40년을 한자리 지키고 있는 이런 미용실이 대한민국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리고 최고급 제품 아니고는 미용실 자체 들어오지를 못하게끔 했지 않습니까? 38년 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육이 이렇게 많은 미용실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연선을 가지고 있는 미용실이 대한민국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교육장이 하미즈 아티클하고 하미즈하고 교육장이 6군데 교육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주, 대구, 울산, 창원, 부산, 그리고 지금 연선까지 6군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연선이 교육장이 많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미용은요,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미용계에 발 디딜 때, 야, 기술업이 아니야, 서비스업이야. 서비스 기술 적용해보니까 나중에 말해 토탈입니다. 교육 없이 서비스도 교육이고 기술도 교육이고 전부 다 교육이더라. 그래서 교육장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스토리텔링, 스토리 마케팅이 교육장이 이렇게 많은 미용실 없습니다. 단일 규모로 500평 미용실 평수를 가진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것도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는 스토리 마케팅을 스타벅스 잘 활용했다. 이렇게 해서 세계 1등이 됐습니다. 아이씨가 미용실 하기 전에는 블랙박스 커피숍을 운영했습니다. 강북동에서. 블랙박스 커피숍 운영할 때도 줄 세워놓고 커피 팔았어요. 커피가 그때 700원 받았습니다. 옆에 황촌이나 남다랑이라든가 우어모라든가 이런 데 400원 받을 때 내가 700원 받았습니다. 그때 줄 세워놓고 커피 팔았습니다. 그때 뭐 해가지고요? 그때 스토리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스타벅스는 하우드 설치는 언제 창업했을까요? 아이씨는 85년도에 창업했는데 이 친구는 86년도 창업을 했더라고요. 스타벅스하고 블랙박스하고 이름이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자, 스토리 마케팅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습니다. 미국 1등 앱으로 결제 도구 스타벅스. 하루 이용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하루 이용 고객이 우리나라 인구의 반 정도가 매일매일 스타벅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스타벅스 앱으로 결제하는 고객이 2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키포드 카드 적립된 돈 하미즈 미용실이 VVIP 고객 해가지고 돈 성금 받은 거 있습니다. 연간회원 받은 거 있습니다. 이 회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2만원 주면 50% 할인해준다. 이걸 갖다가 오래전에 아저씨가 그걸 하미즈에서 해서 지금 다 나간 거거든요. 은행에 돈 빌려 지금 나간 것이 아니고. 근데 이 회사도 보니까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키포드 카드에 돈 저장대가 있는 돈이 1조 5천억 원이 넘는다. 이거는 2019년도니까 지금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이런 회사도 키포드 카드로 해가지고 선불을 해가지고 고객을 꽁꽁 묶어놨는데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고객을 묶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활용하지 않습니까? 하미즈 미용실 키포드 카드 선불금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체크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다. 알리바마, 중국에서 최고죠. 아마존, 소프트뱅크, 스타벅스 이런 회사들 팬덤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하게 알리바마는 어떻게 해가지고 팬덤을 만들었다 이야기 드리기가 시간상 여러분한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1등하는 알리바마, 아마존, 스타벅스, 소프트뱅크 이런 회사들 팬덤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방탄소년단 기가 막히잖아요. 모방했어요. 모방해서 답을 찾자. 스마트폰으로 다른 데서 막 영상 보내주는 거 그런 것도 아이씨는 놓치지 않죠. 하나하나 보면서 내 비즈니스하고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까 이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새로운 앱 개발 지금 고민을 하고 거기에서 얻은 영감을 가지고 새로운 앱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 좀 하고 만들어내서 우리 미용인 전체가 활용할 수 있고 우리 미용인 전체가 웃는 얼굴 좋은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얼마나 큰 보람이겠습니까?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상식은 틀렸다. 데이터를 믿어라. 너 상식은 틀렸다. 내 상식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데이터는 정말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1등이 누굽니까? 구글이잖아요. 구글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자주 나왔으니까요.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죠. 네이버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카카오 물론 마찬가지겠죠. 그런 회사들이 강력한 파워 힘을 가지게 된 것은 데이터
컨설이었습니다. 우리 미용사가 원장님한테 컨설을 전락하면 여러분들 고객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원장님하고 연봉 설정할 때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미용실로 이직할 때도 물론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내 몸값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이 있다면 신을 데리고 오세요. 저한테. 그 신을 믿을게요. 대신에 신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전을 그리세요. 2021년도 비전, 여러분들이 작년에 고객을 모셨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비전을 그려라. 그냥 막연하게 나는 잘 살 거야, 막연하게 올해 매출 많이 할 거야, 막연하게 저금은 얼마를 할 거야, 이건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회생활하면서 경험 결과입니다.